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약분을 통해 공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 두 개를 곱하기로 펼쳐놓고 공통적으로 약분할 수 있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3으로 약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3 하나, 밑에서 3 하나를 약분합니다. 3이 또 있습니다. 위에서 3 하나, 밑에서 3 하나. 아래쪽에는 3이 있지만 위쪽에 3이 없어서 3으로 더 이상 약분할 수는 없습니다. 3은 끝났습니다. 이제 5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5 하나, 밑에서 5 하나. 위에서 5 하나, 밑에서 5 하나. 5가 위쪽에 하나 남았죠? 더 이상 위아래를 동시에 약분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에 7이 있지만 위쪽에 7이 없어서 약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약분이 끝난 것입니다.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이 있었는데 3은 2번까지만 공통적으로 약분할 수 있었습니다. 5의 세제곱과 5의 제곱에서 최대한 많이 약분해도 5를 2번밖에 약분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대한 약분하면 3을 2번, 5를 2번 약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쓰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0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7의 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3에서는 제곱이 선택되겠죠. 5에서도 제곱이 선택됩니다. 7에서는 7의 0제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숫자 블록으로 조립된 두 개의 로봇을 조각조각 분해한 후 같은 부품을 최대한 모았더니 3이 3개, 5가 하나 나왔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 부품을 골라보겠습니다. 5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3이 3개, 5가 하나 있죠. 오른쪽에는 3이 4개, 5가 3개, 7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품은 3이 3개, 5가 하나입니다. 5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이 들어갈 때는 5 곱하기 2로 분해되어 들어갑니다. 2가 덧붙였지만 공통부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10도 가능합니다. 15가 들어갈 때는 3 곱하기 5로 분해되어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3이 하나 늘어나서 공통적으로 3이 4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15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20은 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분해되어 들어갑니다. 2가 2개 늘어났지만 공통부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5가 들어갈 때는 5의 제곱으로 분해되어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통적으로 5가 2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5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익숙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답답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학은 외계 언어가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경동입니다. 엄마 집과 자동차로 10분 거리 정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추석 귀가 행렬의 불편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MBC 노래교실을 다니시는 엄마가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부러져 탱크가 지나갈 정도였고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진 모습으로 동료들과 걷고 계셨는데 뒤처지고 뒤처져 걷고 계셨습니다. 동료들이 뒤돌아서서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였습니다. 그때부터 엄마 근육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엄마 마사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사구에 사는 매형인 명절이면 내려와 엄마 안마를 하던 모습을 보며 쉽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매형이 존경스러웠죠. 사이도 안마를 하는데 아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마사지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3, 4년이 지날 무렵 가끔 엄마를 만나시는 분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다리라고 말하는 다리의 휘어짐이 많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인대의 플루 치료와 허리의 척추관 협착증 주사 치료됐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 고향집으로 향하는 아들분들에게 엄마 종아리를 부드럽게 3분 정도 안마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아리 안마가 끝나면 발바닥 안마도 3분 정도 하십시오. 엄지발가락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관절염처럼 고통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 뒤로 손을 돌려 깍지를 낀 채 손을 천천히 3초, 4초 정도 올려보십시오. 이런 동작을 3번 정도 하시면 손가락 통증이 줄어듭니다. 주둥이로만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엄마에게 다정한 아들이 되어 보십시오.